고객의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변액보험 카운터펀치 최도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대1로 맞짱 뜨는 세대입니다. 자, 먼저 고객님의 거절을 살펴보시죠. 자, 연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후에 생활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거절인데요. 벌써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치세요. 자, 이런 유형의 고객은 어떤 고객이냐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유형의 고객이에요. 자,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오늘의 카운터펀치입니다. 오늘의 카운터펀치는 6대1로 맞짱 뜨는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인데요. 이 6대1로 맞짱 뜨는 세대라는 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자, 일본을 강타한 다큐멘터리 중에 노후 파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NHK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포스터입니다. 밑에 보시면 2014년 9월 달에 NHK 스페셜 제작팀에서 노인 표류 사회 노후 파산의 현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고요. 이게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우리 SBS에서 그거를 리메이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포스터 살펴보시면요. 중년의 남자분이 있고요. 중년의 남자분이 지금 어떤 어르신, 아마 아버님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르신을 지금 등에 업고 있어요. 밑에 보면 아이인데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고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중년들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래서 똑같은 포스터로 중년 여성, 할머니, 그다음에 따님 이런 식의 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홍보를 했던 그런 포스터예요. 포스터에 보면 세로로 지금 문구가 하나 있고요. 가로로 문구가 있어요. 일본어로 돼 있어서 어떤 말일까 찾아봤더니 세로로 돼 있는 문구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니까 노후 파산이 게을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그런 문구가 되겠고요. 밑에 가로로 써 있는 거는 단카이 세대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노후 파산인데요. 이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했을 때 베이비 부모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막 태어나신 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모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언제 끝났어요? 우리가 해방되던 해 1945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1945년생부터 약 8년 동안 태어나신 분들을 단카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지금 노후 파산의 주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준비가 덜 돼서 매우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이 나오지만 그 주인공 중에서 아주 번듯한 직장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도 노후 파산의 대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시는 시점에서 대출 없이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찰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은퇴하셨어요. 그럼 이분이 어쩌다가 파산에 이르게 됐을까요?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변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부모님과 본인의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거죠. 뒤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일본의 40대를 6대1로 맞짱 뜨는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해서 아버지를 낳으셨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결혼해서 어머니를 낳으셨어요. 두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좀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저출산이다 보니까 나 하나를 낳은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40대가 됐다고 하면 위에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60에서 70대가 되겠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80에서 90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이런 개념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분들이 전부 다 살아계신 거죠. 80대, 90대에 건강하게 살아계시다 돌아가시면 매우 행복한 일이지만 편찮으신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편찮으시더라도 단순하게 병원비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의 의료비가 생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모님들이 본인이 은퇴하시고 본인이 준비한 자금으로 본인의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의 의료비 또는 간병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서 노후 자산을 전부 다 탕진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이 6분이 다 그대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이 6분을 누구 혼자 커버를 해야 돼요? 맨 밑에 있는 이 일본의 40대를
6대 1로 맞짱 뜨는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전문가는 6대 1이 아니다, 7대 1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밑에 자녀가 한 명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8대 1이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옆에 배우자도 있거든요. 지금 이 일본의 40대를 우리가 공경에 빠뜨릴 수 없으니까 이 부모들이 단카이 세대로 불리우는 베이비 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법원에 가서 파산을 하고 있는 현실, 이게 지금 소개해드렸던 다큐멘터리 노후 파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2017년 12월 달에 발표된 2016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은 79.3세입니다. 그중에 64.7세를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 자체가 85.4세예요. 그리고 건강 수명은 65.2세. 여자분이 훨씬 오래 사는데 반해서 건강 수명은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 동안을 건강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뒤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것이 먼 일본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50대, 60대이신 자녀가 70대, 80대이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런 현상을 최근에 노노부양, 늙을 노자 두 개를 써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한다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노노부양 가구가 17만 3천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60, 70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11만 세대 정도가 되고 있고 밑에 보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있는 50대. 이건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약 6만 2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일 거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예전에 일본에서나 보았을 것 같은 뉴스를 저희가 접하고 있죠. 예를 들면 70대에 사별하신 남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70대에 부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으신데 90대 노모를 모시게 된 거죠. 그 90대 노모께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대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본인도 농약을 먹고 자살하고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요. 또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고독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먼 일본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 노인들이 만약에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다. 사실은 저부터도 생활비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 입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안 다니면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편찮으신 게 문제예요. 편찮으시게 되면 기본적인 비용 이외에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노인 질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을 저희가 두 개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치매입니다. 치매는 내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또 하나 치명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은 의식이 멀쩡한 가운데서 몸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실제 저희 아파트에 뇌졸중을 잘 극복하신 어르신이 한 분 살고 계세요. 아마도 왼쪽이 마비가 되신 것 같아요. 10m 정도를 걸어가시는데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팡이를 들고 정말 조금씩 걸어 다니시는데 운동을 하시느라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 친구 아버님이 3년간 치매에 앓으셨고요. 큰형수가 3년 모시다가 이혼 위기에 가셨어요. 제 친구의 큰형수니까 50대 중반이신데 아니 그 정도 사신 양반이 시아버지 치매 수발 3년 들고 이혼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어디 가서 이런 상황에 맞부딪히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심각한 며느리는 자살까지 합니다.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나마 이분이 등급이라도 받으면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치매 노인들이 등급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친구 아버님도 등급을 받지 못해서 그냥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100만 원짜리는 도저히 보내기가 어렵겠답니다. 수용소 같아서요.
지금 이제 160만 원 정도짜리를 보내고 있는데 의료인데 아니고 일반적인 데가 한 160만 원쯤 해요. 제 친구는 삼형제입니다. 형, 누나, 제 친구 막내. 삼형제가 지난달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달부터 160만 원씩 걷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형제들 간의 의의가 1년도 안 돼서 다 상했답니다. 3개월쯤 지나서 면회하러 갔대요. 음식을 깔아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건물에서 아버님이 딱 나오시는데 3개월 만에 너무 좋아지셨더래요. 체격도 좋아지시고요. 그다음에 말투도 좋아지시고요. 걸음걸이도 좋아지시고. 제가 이제 일반인들 있을 때 강의를 해보면 아버님이 너무 좋아지셨대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저기서 아이쿠 아이쿠 소리가 나와요. 제 친구가 3개월 만에 아버님을 처음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잘하면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건강해지신 건 너무 좋은 거고요. 형제지간에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본인도 부인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님 팽개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제 친구가 가장 마지막에 가졌던 죄책감이 어떻게 3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 이런 죄책감을 가장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준비, 대비가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신 고객님처럼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약간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6대1로 맞짱 뜨는 세대라고 하는 우리보다 먼저 늙은 일본의 예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카운터펀치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